여기 뇌피셜입니다.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 도와주려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아니, 우리 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다음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이런 거를 또 시사 왜 이거 그런 뭔지 건 알아요? 정치쇼에서 해요. 내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할 얘기는 좀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좀 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차장이라는 분이 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이 내용 좀 요약해 주시죠. 네, 그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이제 유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런 것도 가끔 언급을 해줘야 돼. KBS에서 보도를 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서류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이제 징계 의결 요구서 상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된 거 이런 게 있었던 거고 이제 그분이 제출한 경위서가 있었고 지금 다른 하나의 글이 제일 좀 의미가 있는데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자필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유서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론에서 쓰는데 이걸 유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아무래도 이제 남겨놓은 근서가 아니라 유언장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기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적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읍소를 하기 위해 작성됐던 글인 것 같은데요. 글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이제 3번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라는 제안을 댔는데 그게 이제 임원들에 의해서 묵살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 초과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넣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언론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 유서라고 하는 그 호소문에는 유동규 본부장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표현이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뭐 도대체 그럼 어디냐라는 게 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양쪽 다른 또 변호사분들도 김준호 변호사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지만 이 뒤에 그 녹취록 내용까지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 의견을 좀 정치적으로 묻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그 화천대유 그리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주요 인물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그 대화 내용 이미 아마 재판 과정에 제출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는 2019년 20년 정도에 나눈 대화인데요.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천대유 50억 클럽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문제가 됐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이름이 공개가 됐으니까 병채 씨죠. 네. 병채 이 얘기가 나오고 예컨대 아들이 자꾸 달라 한다 아버지 거. 그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아들한테 어떻게 줘요? 나눠서 줘야지 이사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골치 아프겠어요 형님? 라고 정영학 회계사 얘기하니까 김만배 씨가 골치 아파라는 어떤 녹음 자료들이 지금 공개가 돼 있고 그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이제껏 지금 특히 곽상도 의원의 말선이라든지 뇌물 관련된 거에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좀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방송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뭐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줬다거나 그 다음에 이 누가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야 네가 내기로 했잖아 반반하기로 했잖아 야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이런 식의 서로 다투는 내용들 또 나옵니다.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그 50억 클럽이란 거 뭐 예를 들면서 정모 씨가 뭐 협박 같은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입막음 하기 위해서 돈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들 이제 비용 부담 어떻게 각출할 것이냐 또는 뭐 50억 클럽이라는 사람들한테 50억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내용도 사실 보도가 다 된 것들이에요. 네네 저도 기사로 봤어요.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왜 눈길을 좀 끌었냐면 대화치가 나오니까 그 대화가 되게 찰져요. 되게 리얼해. 리얼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봤던 대화들이야. 5개를 줘야 되는데 6명이면 30개네? 그랬더니 5개요? 50억이요? 5억이요? 막 이래요. 50억? 그럼 50개. 50개? 그래요? 다 써도 100억이 남네? 뭐 이래요 막. 말도 안 돼 정말. 400억 가지고 비용 400억 가지고 막 다섯 50억씩 6명 주니까 300억. 그래도 100억이 남어. 막 이런 대화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막 열도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곽병채 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병채가 그러는데 아빠가 돈 달라고 그런다는데 뭐 이런 대사들. 사장과 직원 간의 대화라고는 볼 수 없는 아빠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야, 그걸 한 번은 어떻게 주냐? 나눠줘야지. 뭐 이런 대화들.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저 대장동을 가지고 이권을 나눠 먹고
여기저기 무슨 뭐 예를 들면 그럼 뭐 로비라고 그래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정한 돈을 썼는지는 알 수는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두 갈래 아니겠어요? 출구가 만약에 50억 클럽이랑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입구, 대장동 설계 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녹취록이 내게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자 뭐 하루에 하나씩 보도하니까 뭐 내일이나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녹취록. 네네. 어? 근데 뭐 50억 클럽을 뭐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참. 어? 그리고 예를 들면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 그 편지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실무 책임자인 자기는 이 제일 문제가 되는 초과이익 환수 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3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빼 이랬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공사에 손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런 조항들은 네. 그럼 이거 배임의 명확한 증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단언하건대 검찰이요 3월 9일까지 절대 수사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일각에서 곽상도 전이요 왜 또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이제까지 검찰이 이게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뇌물로 영장을 쳐서 기각이 됐는데 어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2차 3차 재청구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기서도 내피셜입니다. 왜 안 할까? 여기서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나 50억 클럽 쪽 쫙 밀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뭐 곽상도 전 의원 구속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대선판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본질 50 클럽이냐? 이제 몸통이라고 그분으로 불릴 수도 있는 이재명 후보 건을 왜 조사 안 해? 정진상 왜 잘 안 불러? 유동규가 마지막 통화한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될까? 이 얘기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검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어차피 이쪽 가면 여기서 욕먹고 저쪽 가면 여기서 욕먹으니까 야 얼마 남았냐? 48일 남았습니다. 아유 48일만 기다리자. 헬시간 3번 하면 설마 대선 아니, 저는 근데 이럴 지금 거라 보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데 자, 제가 아니, 우려했던 맞잖아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계속했던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배임죄는 찾아줘야 되고 실제로 돈이나 받던 50억 부분은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박영수 거 뭐 친인척한테 100억 갔던 그런 것들 이것도 찾아내야 되고. 근데 이거를 갖고 찾아내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구속을 시키면 언론에서 난리를 칠 거고 언론 꼴을 또 하게 되면 또 여당에서 난리를 칠 거고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엉뚱한 수사가 됐다. 우리가 최초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 TH기만 조금 다른 결은 다르지만 전 처음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었는데 결국 보면 50억에는 이런 증거들도 옆에 정황 증거도 있었다는 거예요. 병채 통해서 얼마 나눠주고 이게 나왔고 결국 돈이 갔잖아요. 네. 이게 뇌물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도 기각되고 했던 걸 보면 정치적 고려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사가 딴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고려라는 게 뭐 특정 진영을 엄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피를 덜 묻히고 본인이 2월 인사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특검을 어떻게든 합의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본인 팀에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 기대 속에서 연말 연초를 쓱 넘기고 수사에 진척이 안 난 상황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나 터지니까 이 자료 다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이런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뭐 유출하면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되는 형사 처벌을 대상해야 되는 진짜 이런 식으로 치사.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지금 좀 잘못 스텝을 밟고 있는 거죠. 똑같은데 50억 클럽에 관한 거 녹취가 나왔다면 예를 들면은 저 유동규 씨가 벌였다는 그 폰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네. 두 번째 폰을 다 받고 새 폰을 사가지고 거기 몇 사람이랑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건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있으면 야 내가 며칠 있으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뭐 이러겠어요? 사건 관련자들은 통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구랑 통화하지 검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보도가 됐어요. 보도된 거로 보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최재경까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본인들 인정한. 네.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있다는 최재경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최재경 변호사. 거기 저기 네. 행정관 박관천. 박관천 여기서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박관천 전 행정관 예전에 또 그 이랬어요, 또. 정윤의 문건을 공개했던 네. 박근혜 요- 정부 때 행정관. 네, 박근혜 전 정부 때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당연히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왜? 정진상 씨 유동규랑 왜 통화했어? 김용 씨 왜 통화했어? 최재경
전 민정수. 어유 검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여기 왜 등장하세요? 안 하잖아요. 정상업 조사 받았어요. 아니 뭐 어쨌든 최근에. 아니 그거에 관련돼서 어쨌든 자 최근이잖아. 하도 언론 난리 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받았어요. 한참 지난다. 참 빨리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너무 오래 그렇다고 아니 지났어요. 혹시나 이거 어. 오해 알았어요. 살까 봐. 오케이.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다. 받았어요. 지난주 예. 금요일. 받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여기 뇌피셜입니다.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 도와주려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아니, 우리 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다음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거를 또 시사 왜 이거 뭔지 알아요? 정치쇼에서 해요. 내가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누가 될 것 같은지 둘 중에 한 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둘 중에 한 명 같아요. 이게 대선이 아, 그냥 셋 중에 하나를 할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넷 중에 하나로 해요. 예를 들면 뭐 2008년 대선이나 뭐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대선처럼 내가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될 게 거의 명확한 선거라면 오히려 검찰 수사가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선은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몰라 이거는 누가 될지. 예? 그렇기 때문에 뇌피셜을 하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며칠이냐? 아직 서로 안 지났습니다. 야 며칠이냐? 왜 시간이 안 가? 아니 뭐하지? 특정 선거니 당선될 게 확실해도 애매하게 하잖아요. MB 때, 방향성은 MB 때 보면 생기겠지, 그러면은. 방향성이 정해진 거지. 방향성이 그때 뭐 정해진 BBK 거죠. 제대로 했나요? 안 했죠.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건 공감을 합니다. 정말 이것 이 줄도 못 써 저 줄 우리 영화 봤을 거예요. 더 킹이라고 또 네. 이것도 유행하던데 검찰 구타는 내부를 모습도 그린 나오고 영화. 거기 이제 검사장들이 가가지고 네, 이제 네, 네. 구술해가지고 누가 된다고 하더냐 하니까 어이 하면서 뭐 이런 성견지명들이 모습들이- 있어 보면 감독들이. 예.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도 저도 할 방법이 없구나 검찰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검찰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수사하기를 바라는 거 차라리 아닙니까? 무슨 그래서. 업자거나 기업인이 여기 껴 있으면 그 사람이라도 먼저 수사를 할 텐데 아무도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소환 못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이재명 정진상 뭐 애매하니까 근데 그 다음 누구야? 박영수, 최재경, 박관천. 아유 야안 되겠다. 야, 이건 이렇게 우리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야 안 되겠다. 덮는 게 낫다. 아 저는 여기 세 분은 법조인이지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녹취로 공개된 걸 보니까 너무 내가 검찰에 보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 게 거기 지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한번 들어가는 게 공평하겠다. 아 들어가면 네가 제일 중형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판 거 아니야. 야 내가 1번이고 나보기 네가 제일 크게 받아 임마. 네가 제일 많이 나와 이런 얘기하고 뭐. 서열이 나오잖아. 네, 그다음 갑자기 유동규가 네. 형님 왜 자꾸 저한테 나쁜 공무원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똑똑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쁜 공무원 맞지 임마. 너 공무원들한테 다 돈 주고 골프 치고 돈 뿌리고 다 나와요. 이런 범죄가 거의 자백 형태로 다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고 수사를 이렇게 안 할 수 있냐? 난 진짜 아까 보다 사무실에서 맞아요. 컴퓨터 집어 던질 뻔했네 열받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게 뭐 김만배 씨가 처음에 녹취록 나왔을 때 이게 일부러 정형하게 녹취하는 거 알고 자기가 일부러 일종 역정보처럼 흘려서 연기한 것 치달한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한 30분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거를 무슨 연기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누가 봐도 네.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것이 진짜 그들이 우리 세금을 탈탈 털어먹은 작당 모의 현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찰의 일원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이렇게 다 스스로 자기 알아서 자백을 하고 형량도 가늠해 주던데 스스로. 저는 그래서 아, 오히려 약간 이걸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 오히려 이 전체판의 그림은 이 팀에서 짠 거지 이재명 시장의 관여도가 오히려 낮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편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부분도 그런 얘기 있어요. 할 수 있지 않나요? 네네. 이걸 보면 약간 유동규가 저는 그래 이게 보거든요. 크게 보면 화천대유가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두 축으로 있고 그 사이사이 관련인들이 있는데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왠지 유동규가 그냥 끝판왕인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뭐 아니, 그렇게 근데 인식을 하고 있어. 좀 예. 희한한 게 김문기 씨 편지도 잘 애매하거든요. 아까 유서 소개해 주신 저 근데 마지막 글. 거기 편지가 보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 누가 호소 편지.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임원분들,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 얘기하는 거죠. 임원분들이 빼 이렇게 지시했다는데 딱 생각나는 건 당연히 유동규 생각나잖아요. 유동규 또 아니래. 정민용도 아니고 정민용도 아니래. 누구야? 거기 뭐 그 당시 황 사장은 그냥 허수아비고. 네. 그럼 누구냐 이게. 지시는 받았는데 누구나 생각해도 유동규한테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 누구냐? 아 근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누구냐 요거 나오는 이게 거잖아요. 박근혜 그 네. 이게 좀 김 변호사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유서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데 유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생전에 사장한테 드리는 편지
호소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100% 신빙성 인정하기 조금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내용 보면 변호사 좀 선임해달라. 자기 좀 변호사 좀 선임해달라 회사에서 그런 요청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앞에는 조금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 봐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좀 계속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하천대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TH김이나 김준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 원하는 그림들이 안 나오니까 검찰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언론도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아니, 근데 그게 이것저것 다 수사가 안 되는 이상한 결과가 지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언론이 뭐 정치 수사에 뭐 결과를 짜놓고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의심을 가는 것들은 보도를 하죠. 대중적으로 보도해야죠. 네네네.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수사를 하다 보면. 근데 뭔가 하는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야 검찰이 야 보니까 무슨 정진상, 김용, 최재경, 박관천 뭐 줄줄이 소환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야 뭐 하긴 하네. 대선인데 누가 될지 모르는 시계제로 대선 상황에서 눈치 안 보고 하네. 자기들 자리 걸고 하는 거구만.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아무도 안 하죠. 근데 뭐 언론이 원하는 그 이걸 다 떠나서 뭔가 하는 게 안 보이니까 본인들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뭐 얼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들 간담회에서 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보도도 있었는데 뭘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럼 김태현 변호사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거 총론적인 질문인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앞에 내세운 업적 중에 하나로 이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는데 그럼 검찰 개혁은 몇 점 정도 성공 주십니까? 점수를 채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냥 꽈락이지 뭐. 완전히 실패했다. 네. 뭘 점수를 매겨 그냥 답안지 보는 순간 꽈락이라 이거는. 그러면 박지원 변호사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몇점 학생이 줍니까? 너무 나쁜 학생이라서 제가 선생님 문제가 아니고 는 안 됐다. 학생이 완전 납제 학생인데 이제 좀 사람 구실하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란다. 제가요. 그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다. 예전에도 우리 잭디가 진행할 때인지 현 정부 초기에 그때 정치쇼 시절에 그때 3번 시대였다. 그때 맞아요. 그때에서 검찰 개혁 얘기 나올 때 제가 처음 초창기에 현 정부 검찰 개혁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그랬어요. 논거는 두 가지. 첫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도가 너무 내가 낮다. 누구를 칼질하려면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그 조직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꿰고 있어야 되는데 조국은 모른다. 그 두 번째 논거는 우리 빨리 광고 듣고 들어볼게요. 너무 궁금한데. 9595 대원이 번호 좋다. 9595. 확실히 간만에 그 오리지널 멤버들이 이렇게 넷이 모이니까 티키타카가 좋네요. 80년대 성룡 영화 보는 느낌이라고 해줘. 요거 짜고 치는 그거잖아요, 그죠? 합을 폴리스토리. 근데 성룡영화는 핵심의 마지막 NG 장면이잖아요. 끝나고 끝날 때 자막 올라가면서. 그게 우리 이제 광고 나갈 때 나가는 그러니까 방송에 참아낼 수 없는 우리 토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TH김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정리하면서 검찰 개혁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점수를 아예 못 준다. 꽈락이다 바로. 그 이유가 그리고 처음부터 그 실패를 예상했는데 첫 번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었다. 두 번째 논거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세력을 개혁을 하려면 그 세력을 적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임기에 힘이 제일 좋을 때. 이 정부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한 번 드렸을걸요? 근데 검찰을 예를 들면 박근혜 특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끝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MB, 법원, 검찰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뿐만 아니라 그냥 전 정부 사람들 그냥 뭐 국정교과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다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다고. 그 칼춤을 못 추게 제어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검찰 입장입니다 이건. 이야 왜냐면 현 정부 척 들어와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백서 같은 거 냈거든요. 현 정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인수위가 없으니까. 1번이 뭐냐면 적폐청산. 그다음 그 소제목을 보면 공소유지 철저. 그거 뭐예요? 검찰 보고 니들이 적폐청산에 선봉장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특수 힘이 엄청 세졌어. 근데 갑자기 와서 니들은 개혁대상이야. 나가십니까? 안 나가요. 힘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좋을 때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검찰 특수부랑 힘을 그렇게 빼놨으면 안 돼요. 그렇죠. 늘려놨으면 안 돼요. 그냥 윤석열 검찰총에서 처음 중앙지검까지 하고 고검장 찍고 총장을 올려야지. 바로 검찰총장 올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챙기던 특수부 라인들 인사 다 좋은 자리 보내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야
내가 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보니까 안 되겠는데 너 나가십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핸들링은 잘못한 거다. 처리해야 될 대상 힘을 너무 불려놨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 분명히 이거 이렇게 공감은 검찰에 힘 실어주면 절대 개혁 못할 하지만, 걸요 네. 그랬잖아요.